꼭 알아야 할 것을 꼭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방PD입니다. 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버텨온 우리의 화장품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무궁화 얘기를 하면서 군인 같은 군가를 일어나서 이거 한번 해야 되나 이거? 네. 반동은 좌우로. 반동 시작 하나 코스맥스라는 네, 그 기업이거든요. 참 유명한 그렇죠. 회사지. 지난번에 제가 아모레 퍼시픽을 해드렸었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면 이 코스맥스는 그 화장품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ODM 전문 기업입니다. ODM. 네. 또 ODM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네. 자, 여러분 요 위에 하나 이렇게 버튼 같은 거 하나 뜰 겁니다. 카드 올려놨습니다. 네, 한번 뜰 건데 ODM이랑 OEM 이렇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네. OEM이라는 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그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ODM은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발이라든지 연구 개발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하는 게 ODM. 그리고 원하는 대로 개발은 다 해놓고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원 회사에서 하고 그 요구 조건대로 설계도대로 만드는 것을 OEM. 그러니까 설계도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ODM하고 OEM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ODM은 아무래도 설계도를 이 만드는 회사가 설계도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화장품을 설계도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레시피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성분 조합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코스맥스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훨씬 아무래도 그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화장품 연구 개발 전문 회사예요. 이 코스맥스. 네. 근데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다른 어떤 화장품 기업들은 되게 어려워하고 있고 어려웠지만 앞으로도 좀 지금도 현재 어려워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될 듯 하더니 지금 그렇죠. 갑자기 예.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오르거나 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실질적으로 매출이 막 늘어나서 오르거나 하지는 않고 뭐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 주가는 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화장품 기업을 왜 가지고 왔느냐? 오히려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야, 이건 뭐 당연하지. 왜 가져왔겠어? 네? 깐깐한 방 PD가 왜 가져왔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오히려 이게 의문점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네. 워낙에 그동안에 계속 발전되는 회사들만 가져왔으니까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을 할 수가 없지.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방금 얘기한 대로 회사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어떻게 보면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유명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그렇죠. 네. 주춤했다면 지금 코스맥스는 더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코스맥스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한 600여 개의 브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들어보면. 근데 어쨌든 그 한국, 중국, 미국 쪽에 주력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중인데 뭐 이미 어느 정도도 많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매출이. ODM 기업의 1위의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 코스맥스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출이 다른 데는 분명히 줄었는데 예를 들어 판매가 안 되는데 공급하는 사람이 판매가 잘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말이 안 돼. 재고를 또 한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그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잖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이 코스맥스를 소개해드리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왜 가져왔느냐에 대한 먼저 이유를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화장품이 아닌 다른 쪽에 또 있어요. 사실 이 코스맥스에 대한 우려감이 왜냐면 실적 발표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뭔가 들여다봤더니 거기서 손소독제 매출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손소독제에 대한 주문량이 엄청 늘면서 매출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렇구만. 그랬는데 그럼
1년이 지났어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작년에는 손소독제 때문에 매출이 늘었는데 올해는 불안하지 없지 않아요. 않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늘었어. 매출이 더 늘었어요. 자, 손소독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손소독제인데 손소독제는 일반 화장품보다는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요.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렇겠지 아무래도. 예. 근데 내가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네. 내가 또 의료계 있잖아. 그러다 손소독제에 대해서 내가 좀 알잖아. 네. 사실 그 일반적으로 지금 하던 게 3M 제품이 있었거든. 3M 제품이 있었는데 3M 제품은 살 수가 없었어. 왜냐면 품귀 그러니까 완전히 동나서? 동나서 매진이지. 아.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듯한 게 뭐냐면 이 코스맥스는 거기에 들어가는 글리세린이래. 네, 글리세린. 네. 글리세린에 알코올을 이렇게 섞는 그런 게 이제 손소독제인데 그렇죠. 결국은 이 글리세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글리세린 베이스가 뭐냐면 결국 화장품 원료거든. 그러니까 앞뒤가 딱 맞잖아 지금. 왜냐하면 코스맥스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그러네요. 갖추고 거기다가 알코올만 딱 넣으면 그러네요.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준비되어 있었던 거지. 그야말로 필요할 때 준비되어 있었던 거지. 야 멋지네. 자, 말씀드렸던 손소독제가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바톤을 이어서 매출을 끌어올렸고 끌어올리고 있는 앞으로도 더 궁금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되게 궁금해. 뭐야? 중국 기업의 화장품 소비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 저번에도 아모레지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제 지금 또 뭐 거기에 또 변화가 있는 건가? 아모레지는 사실 체질 개선을 해서 예, 전략을 그때, 맞아. 바꾼 거고. 그렇게 보면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여기 아모레지 올라갑니다. 그때 네, 이 아모레지는 그때 맞아. 그러고 보니까 매출액은 조금 주춤했지만 네. 미리 체질 개선을 했고 지금부터 올라간다고 그렇게 영업이익이 설명을 더 좋아진 했었거든. 거죠. 예. 아모레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여기는 코스맥스는 그게 아니에요. 매출 자체가 올라가면서 음. 오히려 설비를 더 늘렸어요. 궁금해. 왜 그런 거야? 중국의 소비 문화가 변한 건데 중국의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KBT일 그러니까. 거예요. 어. KBT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KBT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KBT는 중국에서 화장품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진출을 했고 국내 기업들이 성공도 거뒀잖아요. 그렇지. LG 생활건강, 네. 그다음에 또 아모레. 네. 근데 이제 근데 2016년부터죠 사드 그렇지, 사태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렇지. 엄청난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전쟁도 나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최근에도 한미 연합 훈련 뭐 한다고 하니까 중국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지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잘못하면 뭐 싸울 기세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수주의를 자극했나 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화장품 진출 화장품 딱 노린 건 아니지만 뭐 옛날에 뭐 따이공 같은 뭐 보따리상 이런 걸 다 규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진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관광객을 우리나라에 제한을 두거나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아무리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라가 그러니까 못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반대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객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상당 부분 화장품 판매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면세점인데 중국에서 오지는 못하니까 예, 그거 매출도 급감했지만 거기다 더불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또 제한이 됐고. 그 생각을 딱 약간 거기서 틀어보면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 공백을 누가 메꿨느냐? 예, 중국 기업이 메꾼 거죠. 그러네. 결국은 핸드폰도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샤오미나 네. 화웨이의 공백을 샤오미가 지금 메꿔갖고 뭐 난리 났다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역으로 얘기하면 화장품의 업계를 얘기를 하면 네. 아모레지나 아모레 퍼시픽이나 그다음에 LG 생활건강이 조금 주춤하는 순간에 네. 근데 그렇다면 결국은 기술력이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죠. 정확하게 짚으신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공백이 있어도 그렇지. 허접한 제품으로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력이죠. 그러니까 이 기술력을 메꿔준 회사가 오늘 가져온 코스맥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포장을 해서 그렇죠. 포장은 네. 중국 브랜드지만 네. 실질적으로 코스맥스의 기술력이 그대로 들어갔다. 그럼요. 아, 네. 참. 그러니까
코스맥스는 한국 제품이 잘 팔리든 중국 제품이 잘 팔리든 납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매출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화장품을 쓰지 않는다면 모를까 뭘 써도 쓴다면 네 맞네. 그렇죠. 맞네.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 우리가 저 그 뭐랄까 저 이 ODM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게 이제 문제가 네. 생겼을 때 맞아요. 그런데 이미 한국 뭐 아까 잠깐 K뷰티 얘기했지만 한국 네. 화장품은 세계에서 최고로 품질이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각광받는 네. 어떤 품질 내에서만 보면 각광받는 건데 그렇죠. 그걸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네. 포장만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해가 공백을 좀 메꾸다 보니까 그렇다고 K뷰티가 뭐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공존하게 된 거예요. 어. 차이나 뷰티가 이제 공존한 겁니다. CBT라고 하거든요. 차이나 뷰티와 K뷰티의 공존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제품도 쓸만하네. 좋은 게 많네. 쓸만하네. 네, 그 백그라운드에는 코스맥스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야, 이게 참 이거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제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누가 먹는 거야 이거 지금. 네. 왕소방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왕소방인데 왕소방이 아니라 왜 반대네. 코스맥스가 먹는 거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이 또 필요해요. 그럼 단순하게 중국의 그 공백을 메꾼 게 뭐 한국 기업 제품을 사던 사람들이 이걸 바꿨을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아, 그럼 신규 창출이 됐다. 주력 소비층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를 생각해 보면 중국의 국민 브랜드가 이니스프리입니다. 오히려. 저가 브랜드의 어떤 화장품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됐잖아요. 마스크 쓰면서 화장품도 많이 안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소비하는 그 층이 바뀐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Z세대라고 불리는 주링아우, 중국에서는 주링아우라고 불리는 이 Z세대들이 저가 브랜드보다는 럭셔리한 브랜드를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핸드폰, 모바일 이런 쪽에 훨씬 더 친숙하고 익숙하잖아요. 온라인 시장이 훨씬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화장품 소비를 엄청나게 하는 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사회 체제의 지금 발전이네. 그 네. 전에는 사실 돈 많은 뭐 네. 10 몇 억 됐으니까 그 중에 그렇죠. 네. 뭐 부호가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된다며. 인구보다 더 많다며. 네. 중국의 부호가. 근데 그쪽이 타겟이었다면 그렇죠. 그런 화장품 문화가 이제 저변을 넓혀가지고 확대가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링하우 이런 이 뭐랄까 신세대들이 네. 올라오면서 그랬단 얘기 아니야? 주링아우 하니까 갑자기 저 주진약국에서 전에 우리 그 풍산 박 차장이 그 중국말로 풍산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는데 주링하우 이렇게 읽는 건가? 그게 생각나는데 중국에서 보면은 그러네. 중국이 뭐라 그랬지?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엄청나게 큰 쇼핑 축제가 또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군제인데, 그렇지. 자, 이 광군제, 중국의 광군제에서 판매 그게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어떤? 그러니까 판매 1위, 매출 1위의 어떤 브랜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유명한 브랜드들이 당연히 차지하고 있기는 해요. 뭐 로레알, 랑콤, 에스티로더 뭐 이런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긴 한데 색조 화장품 1위, 2위가 중국 브랜드입니다.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네. 그 어떻게 보면 뭐 국수주의라고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자국의 기업들을 지금 그렇죠. 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부터 시작해서 그러네. 1위, 2위가 그런데 1위가 그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제품이고요. 2위가 화시즈라는 제품인데 1, 2위의 갭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퍼펙트 다이어리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퍼펙트 다이어리를 만든 이 브랜드를 만든 회사가 이센이라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센이라는 중국 기업과 손잡고 생산 설비 공장을 만든 회사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한마디로 코스맥스에서는 거의 유명한 중국에 있는 브랜드 화장품은 거의 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네. 결국은 이게 이제 점점 커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야말로
제주는 곰이 피우고 이게 코스맥스가 다 먹는 거네. 이게 제가 이렇게 단순하고 짧고 간결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자, 중국에서 매출 1위, 색조 화장품 매출 1위를 차지했다는 거는 이게 그냥 뭐 1위구나가 아니라 그렇지. 뭐 어마어마하지.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 거의 1위의 브랜드를 만드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맞아. ODM 기업은 코스맥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을 보면 이게 엄청나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소비재니까 계속 써야 되잖아. 그렇죠. 한번 뇌리에 박히면 네. 이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네. 주구장창. 이 말이 좀 그거 단어가 좀 그건가?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계속 어떤 그런 연속성이 매출의 연속성이 담보가 되는 거네. 그렇죠. 네. 좋은 종목이야.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이 브랜드 인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네. 그러고 보니까 코스맥스가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 것 같던데. 네. 유상증자한 이후에 좀 주가가 음. 하락을 했는데 그 유상증자를 왜 했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상증자 때문에 하락했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유상증자가 규모가 이제 그 한 1,440억 정도 돼요. 예. 이따 시가총액 한번 봐야겠네. 네. 근데 발행가가 10만 3천 원입니다. 유상증자 발행가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주가가 얼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예. 주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13만 원이었나? 13만 3천 원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발행했을 때 그 당시에 좀 이따 차트 보면서 한번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왜 했냐? 왜 했냐가 제일 왜 했냐가 중요하지. 중요하잖아요. 자,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좀 말이 어려운데 4차 산업 시대잖아요. 지금 아마 이런 제조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도화된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아무래도. 예, 그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생산 속도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도 투자를 하고, 예, 그리고 운영 자금도 좀 일부는 하고, 그다음 일부는 빚도 갚고. 부채도 예, 좀. 부채, 예, 그러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자 유상증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빚을 일단 갚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의 부채 비율은 줄어듭니다. 부채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부채 비율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이제 자본이 늘어나니까. 네. 그러면은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또 볼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또 부채를 또 갚았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유상증자 했다고만 해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는데가 또 중요한데, 예, 여러 가지 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하면 그거지. 이를테면 부채라는 건 부채로 잡히는 거를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유통시장에서 주식 유통시장에서 자본을 유치한 거지. 네, 그렇죠. 네. 그건 좋은 거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부채라는 건 이자가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거 주식을 유상증자라는 건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구조조정했다는데 구조조정을 했고, 네. 구조조정을 했다는데 이거 오히려 그 설비를 늘렸다고 하니까 이 차트도 궁금하고 내부 사정도 되게 궁금하네. 네, 바로 보시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네. 자,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이고요. 유상증자를 한 이유니까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유상증자를 했던 그 규모는 한 13% 정도 됐던 거고요. 네, 매출액을 조금 볼까요? 잠깐만. 네. 여기 보면 국민연금이 지분율이 14%나 되네. 그러네요. 야,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엄청 높네요. 이렇게 보면 이게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했다는 건 그만큼 국민연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회사란 뜻이야. 야, 이거는 그렇죠. 참. 전 세계 몰랐네. 1위의 위험 아닐까요 이게? 국민연금 정도는 투자해줘야 1위의 위험이 있는 거. 그렇지. 야, 14%면 대단하네. 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률 이렇게 성장하는 거, 올해 성장할 거 예상하는 거 보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 주목할 거는 이제 이때입니다. 분명히 이제 코로나 사태에 매출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소폭 상승했어요. 영업이익률 늘어났고요. 이거는 선수독제 때문에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면 2021년도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전년 동기 대비 이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건데 자, 바로 전기만 보더라도 보시면은 한 1,000억 정도가 전분기보다 더 늘어나는데 1,000억의 영업이익률은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2네 진짜. 네. 작년도 것만 봐도 음. 한 2,000억 좀 안 되게 올라가는데 1,000몇백억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은 곱하기 2 육박하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네. 그 20년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이게 뭐 한 영업이익률이 얼마야? 한 4%, 430이니까 한 4% 그러네요. 정도밖에 네. 안 되는데 지금 이게 10%야. 네. 야, 이거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한꺼번에 더블이 늘지? 이게 바뀐 겁니다. 체질 개선을 한 것이 아니고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러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는 네. 중국 기업들한테 이렇게 중국 브랜드한테 납품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은 모양이네. 지금 우리나라 뭐 가령 유수의 업체들하고 이렇게 조인하는 것보다 중국에 이제 생산 설비가 있는데 중국의 생산 설비에서 근무하는 인건비, 노동자들 인건비가 그렇군. 그러니까 그렇죠. 고정 비용이 싼 그렇죠. 거네. 네. 원가가 떨어져서 그 좋은 포인트네. 자 ROE 보십시오. ROE 늘어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제조업체가 이렇게 늘어나기가 힘들거든. 근데 차트는 말이 됩니다. 또 차트 보실래요 한번? 뭐가 말이 돼? 말이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더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지금 저렇게 좋아졌으면 뭔가 이게 엄청나야 되는데 하기야. 아니, 아까 유상증자 했다고 그랬지? 유상증자 이것도 유상증자인 건데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파할 수 있었는데 그때 유상증자를 딱 해버린 거 아니야. 불안했어요. 이 코스맥스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했고요. 자, 10만 3천 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했고 그러니까 주가는 얘가 이제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2분기 발표가 바로 나오면서 돌아섰네. 떡볶이를 팍 하고 쐈죠. 네, 물론 여기에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고 요게에서 맞고 부딪혀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자 지금 시기가 삼성전자도 엄청 하락하고 막 이런 그렇지. 상태에서 야 이렇게 버티고 막 버텼잖아요.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하고 오히려 지금 정고점 돌파 지금 시도하는 거잖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재무 차트를 봐야 돼. 네.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봐봐. 이게 지금 매출액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야. 올라오고 최고네요. 최고점. 영업이익도 봐 이거 지금 영업이익도 지금 이게 뭐 1년 2년이 아니라 지금 2014년부터니까 야 또 이런 종목으로 어떻게 또 골라왔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2015년도까지는 KBT의 어떤 정점이었어요. 그렇지. 2016년부터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보시면 이제 점점 어려워졌죠. KBT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건데, 자 이때부터 2020년부터 중국의 브랜드가 올라갈 때 이 코스맥스가 백그라운드 있으면서 점점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이때보다 KBT의 어떤 정점에 달했던 시기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고 매출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이제 시작해야 된다. 이거 진짜 이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얘기를 하네. 네. 무슨 소리냐면 네. 삼성전자가 솔직한 얘기로 가만있어 봐. 이거 갑자기 코스맥스 얘기하다가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시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를 한번 보자고. 지금 무슨 소리냐면 무서워. 지금 봐보라고. 이게 무슨 내가 뭘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자 봅시다. 지금 이 부분 한번 봐봐. 이게 여기가 지금 영업이익이 최고인 게 이번이 최고가 아니야. 근데도 주가는 그때보다 더 높네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이렇게 돼서 지금 매출액 최고점을 분기별로 매출액 최고점을 지금 돌파하느냐 마느냐 요 사이고 지금 요거 지워버리겠다고. 요 영업이익 최고점은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고 매출액 최고점은 지금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야.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 그때 주가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슈팅을 했잖아. 자 여기서 다시 우리 코스맥스를 봅시다. 코스맥스는 어떻게 보면 이때 주가는 슈팅을 했는데 매출액이 지금 이때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어떻게 됐지? 2배 이상 상승했단 말이야. 이걸 봐야 돼.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지금 여기까지 간다고 해도 아까울 게 없는데 이를테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아직 옛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평균값 정도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걸로 보면 전체 움직임 거래량의 뭐 평균값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이 말이 안 되지. 자, 13만 3천 원이라고 비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라 네, 오히려 과거 주가를 비교해 보면 지금 오히려 계속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요 겁날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그런지 뭐 아까 삼성전자 여기서 차트 보면 그냥 아유 깜짝 놀랐는데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뭐 완전히 이게 지지선 돌파해갖고 하향 돌파.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겁난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고 이거는 아니잖아. 역으로 보면 오히려 박스권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네. 네 맞습니다. 자, 이 코스맥스는 장독대에 묻어두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저번에는 이제 그 적립식 적금 적금 종목도 있었고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 무슨 상품을 계속 개발하는 것 같아. 네. 김장 같은 담가놓고 숙성을 시켜야 된다. 숙성시키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 차트를 보니까 너무 야 이거 뭐 이게 항상 그러니까 당장만 볼 게 아니라 네. 과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미래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해봐야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봤지만 네. 정말 이렇게 딱 삼성전자를 보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슈팅 나오는 구간 거기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삼성전자는 사실 사람들이 좀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사실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1인데, 그렇지. 예, 근데 주가가 뭐 7만 원 전자다, 뭐 8만 전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7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들 수 있는 거긴 한데 주가가 움직이려면 엄청난 많은 돈이 그렇지. 움직여야 되잖아요. 5% 올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조인 기업하고 1조인 기업하고 틀리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싸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는데 삼성전자 갑자기 우리가 코스맥스 설명하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는데 삼성전자가 막 10만 원 전자까지 올라가는 거는 매스컴의 여파도 굉장히 많았고 아 그럼. 그때 당시에 막 너도 나도 막 삼성전자 싸다 하면서 아까 보여주셨던 실질적인 재무보다 네, 오히려 더 올라간.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지금 방 PD가 지금 오늘 계속 오늘뿐만이 아니라 항상 좋은 종목들을 가져와서 향후 전망이 좋고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소개했던 종목들이 조금은 뭐 힘이 없거나 아니면 생각 외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관심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야말로 트렌드 유행에 이렇게 그 휘둘려 가지고 막 밀어붙이다 보면 지금 이거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일에 빠뜨리게 만들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계속 자산 배분, 몰빵 투자 위험하다 얘기했던 게 사실은 이런 이렇게 하락세에서 이게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진정한 그 수익률은 이 두려움에 사무쳐 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려 있으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두려워할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물려 있으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물타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 얘기야. 예, 일단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코스맥스는 자 코로나의 위기에도 손소독제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수익 영업이익률도 높이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렇지. 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로 네. 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거든.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하길래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정말 이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실력을 갖춘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되네. 네. 군인 정신으로. 군인 정신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가 뭐 군인 회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군가를 좀 인용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그 코스맥스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소장님께서 가져온 종목을 들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